안녕하세요. 윤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 되시나요? 명리학이라는 공부 자체가 워낙 깊어요. 그죠? 그래서 해도 끝도 없고 답도 없고요. 자,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가슴이 답답한 날이 있습니다. 70억 인구의 그 데이터를 보는 거니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럴 때 저는 중요한 분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스승님, 자운 스승님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너무 외로운 직업이에요. 이 공부 자체가 혼자서 매일 밤새 공부해 보세요. 머리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일반 세속의 사람들을 만나면 답이 안 보여서 스승님들을 찾아갑니다. 오늘은 아주 소중한 곳을 찾아다녀왔습니다. 신설동역에 있는 한국전통과학연구원입니다.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죠. 그곳에는요, 유자, 방자, 현자 성함을 쓰시는 유방현 교수님이 이렇게 탁 문을 지키고 계십니다. 벌써 몇십 년 된 그런 명리학자들의 사랑방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명리학자들이 배출되었고요. 지금도 거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부에 불을 태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갔더니 아주 초보로 오신 어떤 남자분께서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목소리만 듣고도 윤주 교수님인가 알겠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왔는데 그곳에 가면요, 대한민국의 모든 명리학자들의 산실이라고 봐도 될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제일 좋아하는 그런 분들은 관상학의 대가이신 최인영 교수님이 있고요. 그러니까 마이상법이라는 책 아시죠? 그 책을 편저하시고 집필하시고 직접 쓰시기도 한 마이상법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모두 다 최인영 교수님이 관상학의 이해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맹파명리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박형규 교수님을 그곳에 가면 또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박형규 교수님은요, 얼마나 열정이 가득한 분이냐면 벌써 20여 년 전에 중국, 대만 이런 곳에 다 찾아다니면서 단건업이라는 그 맹파명리의 대가를 만나서 굉장히 비싼 교육비를 내고 거기에서 배워온 지식으로 한국에서 맹파명리를 시초로 만들어낸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맹파명리의 그 기본서들 있죠. 그런 걸 다 제작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직업과 관련된 하나의 간지론을 만들어내시기도 하고, 바로 이 책입니다. 이런 책들을 다 이렇게 출간하신 분입니다. 굉장한 분들이 많죠. 또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냐면 정말 셀 수도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그곳에는 너무 많은데, 맹기옥 교수님, 나이스 명리로 유명하시죠. 그분도 그곳에서 강의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사랑하는 분 한 분 중에서는 정화 교수님. 정화 교수님은 또 육효에서 최고봉을 달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육효면 육효, 자미두수면 자미두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자평진전을 강의하는 나이스 명리면 나이스 명리, 또는 또 뭐가 있어요? 맹파명리면 맹파명리. 그곳에 가면 명리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운명학을 다루는 백과사전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슴이 답답한 날, 학문이 잘 안 풀리는 날, 그렇게 스승님들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거기 가보면 정말 이 많은 고수들의 그 비법을 어찌할 것인가, 이 많은 고수분들의 그 눈빛이 가슴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저희들이 가끔씩 모여서 이렇게 학술회 같은 것도 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술위원이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참 그런 분들 덕분에 이렇게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문이 대대손손 이어가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감사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서 최고봉이 바로 우리 유방현 교수님일 텐데요. 유방현 교수님은 오히려 본인의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홍보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도의 경지가 깊으신 거겠죠. 그런데 그분 덕분에 글로벌 사이버 대학이라던가 동방대학교 대학원, 그죠? 그런 곳이라던가 경기대학교 사회문화원 이런 경우, 그런 모든 학교들의
미래 예측할 거가 다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배출되고 있는 곳, 그래서 저는 한국전통과학연구원을 자주 찾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겨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곳이고,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잠깐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럼 제가 언제 그런 곳에 주로 가느냐, 제 사주에 충이 작용되는 날, 형이 작용되는 날, 이런 날 갑니다. 또 겁제일에도 갑니다. 겁제일에는 제가 일부러 가서 그 주머니를 팍 열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차피 써야 될 돈에 그런 몫이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왕이면 그런 날에는 윗어른들을 한번 찾아뵈어 보시고요. 부모님을 찾아뵈도 됩니다. 또 스승님들을 찾아뵈도 되고, 또 지인들을 찾아가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설기시키는 날, 그렇게 활용을 해 보십시오. 저는 그 중에서 오늘 형을 맞는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주를 딱 열어봤을 때 사실은 형충파해가 없는 사주면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그 사람들은 급할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사주에 또 형충파해가 없는 사람들의 단점이 있어요. 너무 루즈해요. 너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결핍이 없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치고 박차고 일어나서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주어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참 부럽다, 그죠? 저도 그 사주가 부럽습니다. 저는 사주에 여러 가지 환란이 많은 사주였었기 때문에 오로지 공부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형살이 아주 잘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형살은 어떤 의미냐? 바로 형살이 있다는 건 주저앉아서 살지 마라. 언제든지 박차고 일어나서 도전하며 살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알고 보면 참 좋은 살이네요, 그죠? 그런데 그만큼 갈증도 많고 애가 타고, 그만큼 노력의 그 뿌리가 너무너무 강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난스럽겠죠. 그렇게 형은 편향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재정비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사주에 혹시 형이라는 글자가 있나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형은 예를 들어서 인사신 삼형살도 있고요. 또 뭐 축술미 삼형살도 있고요. 자묘형살이라는 살도 있고요. 진진형, 해해형, 묘묘형, 뭐 오오형, 이렇게 같은 글자가 중복되는 그런 자일상에서의 그런 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자묘형이나 그렇게 묘묘형 이런 경우는 별로 크게 작용되지 않는데, 사주에 인사신 쫙 깔고 있는 사주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의 환란이 많게 됩니다. 아무튼 치고 나가는 힘이 강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외과 수술 간호사 이런 경우도 바로 인사신 삼형살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축술미 삼형살도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분들 많겠죠. 그런 분들 중에서도 외국에서 박사까지 받아온 분들도 많습니다. 왜?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한국이 좁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크게 치고 나가는 분들이었는데요. 돌아와서 검사가 되기도 합니다. 검사가 되어서도 참 신기한 거예요. 인사신 삼형살을 지지에 딱 깔고 있는데 또 하나의 사가 딱 왔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더냐면, 그 멀쩡하던 훌륭하던 검사가 갑자기 술 먹고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 옷을 벗을 위기에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인사신 삼형살이에요. 참 특별한 사주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훌륭한 분들일수록 그런 사고도 또 대형 사고를 치기도 하더라고요. 사주 자체에 숨겨져 있던 형살을 잘 꺼내서 쓰면 그것도 또한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형과 충에 의해서, 충살이 있어, 형살이 있어. 그런데 그 형살 자체가 또다시 충을 맞을 때, 이때 큰 변혁을 이루게 돼요. 그때 큰 변혁을 이루는 그 시점에 생각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어떤
모든 사회 조건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앉아있을 수 없겠죠. 어찌됐든 변혁이라도 일으키러 가야겠죠. 그래서 광화문 내거리에 와서 어쩌고 저쩌고 반미를 어쩌라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사주를 딱 열어보면 그런 사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스승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게 참 너무 행복합니다. 신설동역 5번 출구로 이렇게 쫙 나가면 바로 한 3분 거리 정도의 4층에 한국전통과학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다가 막힘이 있을 때는요, 그런 정말 대가들이 계신 곳에 가서 이렇게 더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역시 철학자 인조도 잊지 말아주세요. 정말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 제가 하는 작은 이야기들, 단지 공부만 가르치려고 이 강의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살아가는 날에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공감 철학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